네, 좀 전에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기억이 좀 날 듯합니다. 그 여의도 한강 위를 날았던 그 드론 그 택시였는데 쌀까만 이렇게 그 기억이 나는데 그 회사인 거죠. 네. 이 회사가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 이항이라는 기업인데 이제 가짜 계약 의혹이 생기면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또 하루 만에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의도를 날았던 그 드론이 네.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드론을 만든 업체가 이제 이항이라는 업체고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택시,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대형 유인 드론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에도 입성을 한 건데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 매출과 기술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제 글로벌 투자 정보 업체인 울프팩 리서치가 이항을 겨냥한 이제 공매도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항의 가짜 계약과 기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항이 5천억 원 규모로 중국의 한 업체와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직접 확인해 보니까 계약을 맺은 상대 기업이 계약 9일 전에 이제 급조된 기업이고 또 주소지도 가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전혀 가짜 기업인데 이거를 계약했다고 이제 공시를 한 거였고요. 네. 또 리포트에 보면 이항이라는 기업에 그 드론 택시 생산을 위한 기초 생산 시설조차 없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들지도 못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좀 부풀렸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 리포트가 이제 이항의 주가를 좀 폭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항은 올해 초 주가가 이제 한 $20 수준에 불과했는데 드론 산업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한 달 만에 $124까지, 그러니까 6배 수준으로 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포트가 좀 알려지니까 16일에는 전날보다 이제 한 62% 네. 급락을 해서 $46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17일에는 조금 상승을 해서 $77 선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하루 새 다시 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충격과 불안함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항 측은 즉각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포트가 좀 근거 없는 리포트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리포트가 이제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서학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미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항에 투자한 그 금액 규모가 굉장하네요. 이재 기자. 네. 그래서 폭락했을 때 철렁하셨을 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의 인기가 더 많은 부분이라서 이 마린지수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더 많이 끼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하고 있는 이항의 그 홀딩스 주식 보유 잔액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1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비유를 해드리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 중에 해외 주식이 있을 텐데 그거 상위 10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네. 거고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국내 온라인에서도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뭐 작년 11월 말씀해 주셨지만 한강공원에서 이항 드론 택시가 시범 비행을 했고 네. 이 때문에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이게 망한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네, 부분도 네. 있었고 그 수소차 사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콜라 기억하시죠? 그리고 투자를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중국판 스버 루이싱. 루이싱 커피. 예, 이것도 네, 보면 이제 네, 리포트가 사실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네.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 또 조작된 뉴스다. 지금 더 매수해야 된다라는 등등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업계 관계자는요. 한국의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사실이라서 우려가 존재했던 종목이었다라는 얘기도 내비쳤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회계 부정 등등해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됐던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아픈 기억이 있으실 텐데 성종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셨죠?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해외 기업은 39개입니다. 그중에 14개가 상장 폐지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 14개 중에 12개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부실한 공시나 감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뭐 아마 중국 고섬, 뭐 중국 원양자원 이런 종목명, 차이나 하오란 뭐 이런 네, 종목명 네, 아마 네. 주식시장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종목명일 텐니다. 네. 뭐 10년 전에 상장됐다가 지금은 상장 폐지가 돼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고 뭐 공시 위반으로 결국은 거래 정지까지 갔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되는 네. 그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뭐 거짓말을 한 업체가 일단은 먼저 나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한국거래소 또 금융당국도 이 허술한 관리가 조금 빨리 네, 보완해야 네. 된다. 그런 네.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네. 자, 국내 이제 중국 기업 또 펀드 투자한 분들 뭐 많으신데 자꾸 이런 이슈들이 생길수록 글쎄요. 중국 기업 예전에 또 중국 또 물건에 대한 또 불신도 있었고 먹을 거리 때문에 불신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종우 기자. 네, 지금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불과 1년 사이에 4곳에 달하는 중국 기업에서 회계 부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선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 커피가 분식 회계로 3,800억 원의 매출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난해 6월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됐고요. 또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아이치도 매출과 이용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중국 최대 교육 기업인 하오웨이라이 그리고 이안까지 문제가 줄줄이 되니까 중국 기업들이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서 회계 부정 이슈가 계속 이어지자 해당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또는 관련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실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처럼 이제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률과 같은 포장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기술과 성장성과 같은 내부 지표를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참고하시길 바라고